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정말 많이 질의를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합의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이 아유 고소해라 고소해, 나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다 나오면 돼,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말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고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경찰 검찰 단계를 지나서 형사 재판까지 진행이 되면요, 가해자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실형을 선고받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언제 고자세였냐 하는 것처럼 저자세로 피해자한테 제발 합의만 좀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절대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합의, 외상 합의와 분할 합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피해자분께서 너무 급하니까 이 두 가지 유형의 합의를 진행을 하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합의, 피해자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야 돼요. 5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해자가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우선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거고 내가 실형을 살지 않게 될 거니까 그럼 내가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갚아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외상 합의를 한 거예요. 피해자가 알겠다, 일단은 돈 받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합의를 해줄게 라고 해서 합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그걸 받아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 정말 많이 질의를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합의는요 취소가 불가능해요. 내가 이미 한번 합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합의서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취소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분할 합의와 외상 합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친고죄와 같이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가 있는데요, 이런 범죄들은 절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임금체불,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 친고죄들인데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합의서를 써줬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내가 이미 합의를 해줬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법원에 출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탄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라는 거는요, 판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한마디로 의견서와 같습니다. 탄원서에 들어갈 내용은요 크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피해자라는 점. 두 번째는 내가 피해자로서 범죄자와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그 합의 조건이 무엇인지 써야겠죠. 세 번째, 그 합의금을 이행해야 되는, 한마디로 합의금을 줘야 되는 날짜가 충분히 지난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내가 합의서를 써주긴 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받은 게 아니고 가해자는 이거를 이용해서 나를 또 한 번 속인, 한마디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를, 그러니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달라, 내가 작성해준 합의서가 가해자의 양형에 반영되지 않게 해달라 라는 탄원서를 반드시 써서 내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법정 출석이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는요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법원에서 피해자한테 언제 오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 법정에 갔을 때 피해자 진술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정에 반드시 출석하셔가지고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손을 드세요. 판사님, 저 무슨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요즘에는 판사님들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가해자가 자신에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해서 어떤 조건에 합의를 했는지, 원래는 언제까지 합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해자한테 왜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느냐라고 지속적으로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그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시간만 지나면 줄게요, 또 기다려주세요 이러면서 본인은 시간을 벌고 오히려 이 재판만 끝나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명확하게 보이는 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제출한 합의서 때문에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달라 라는 것들을 법정에 가셔서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합의도 취소가 가능하냐 물어보셨을 때 불가능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같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는 절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대응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두 번째 말씀드린 거, 탄원서와 법정 출석을 통해서 내가 제출한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선처받지 않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전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